그 2024년 11월 4일 날, 11월 20날 이럴 때 결제하고 수사 보고 작성하고 이런 게 너무너무 많고요. 그거 그때까지 작성된 거 이외의 것이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그거 지금 포렌식 다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변호사들이 다 그거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돌려받아야죠. 네, 강원부도 했대요, 한대요. 신청해가지고 이제 돌려받을 수 있대요. 그럼 그거를 이제 변호인들 받아가지고 명치 씨가 이제 깐다고 하면 그 어마어마한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될 건데. 근데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그냥 까고 싶진 않겠지. 에. 자기가 뭔가 좀 받고 싶겠지. 그러니까 명 씨가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쭉 놓고 보면은 사실 이 중간에서 뭐 거강꾼 역할도 하고 자기가 누굴 만났다 이런 사람이니까 또 이걸 딜을 통해 가지고 내가 좀 얻을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 사람은 그리고 네. 호가호위하는 사람이라 내 뒤에 있는 호랑이를 얻고 앞에서 내가 여우짓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자기의 실제 권력이라기보다는 뒤에 있는 사람을 그렇죠. 얻고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 호가호위의 가장 큰 포인트는 내 뒤에 얘가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지. 근데 내 뒤에 얘가 있다는 거를 안 보이고 숨긴다? 말도 안 되지. 사실은 그걸로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얻은 게 뭐예요? 이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얻은 거.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대우조선해양 관련해서 파업이 일어났을 때 네. 그거 명태균 씨가 지시하는 대로 사실은 그 파업에 관련된 일 처리가 정리가 된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힘 들여서 거기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그 좋은 전략을 알려주고 예를 들면 대통령 보기에 괜찮은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까지 그것 때문에 회의하고 막 그랬다는데 한동훈까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명태균 씨는 그 일을 해서 얻는 게 뭐냐 생각해봐요. 그 부사장한테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보고서를 딱 보고 내가 조사하고 하나도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알려주고 거의 현장까지 쫓아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 사람은 도대체 나는 뭐야? 내가 이 짓을 왜 해? 생각하죠. 우리 보통 같으면은 좀 어느 정도 레벨이 있거나 좀 되면은 청와대 용산 들어오세요. 대통령실에서 일합시다. 또 내지는 뭐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네. 그것도 안 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원래 뭘 얻어야 돼요? 돈을 얻거나 이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돈을 안 받아도 이 사람들하고 내가 호가호위한다는 걸 알려줘가지고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거나 이게 그 사람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뭐가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뭐가 있는 것은 우리 따로 차치하고라도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이걸 잘 활용해 가지고 이용해서 그렇죠. 바로 뭔지 그거죠. 이제 밝혀내야 된다는 건데 그리고 그거를 바로 자기가 네. 숨겨놓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한테 아직 안 까고. 아직은 안 까고 있다. 예. 명 씨가 조기 대선 관련해 가지고 뭐 누가 돼야 돼, 누가 좋아 이런 얘기는 혹시 안 했습니까? 하죠. 해요? 어.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이재명은 얄밉다고. 이재명이 아닙니까 그래요? 아니 명씨는 이준석 아닙니까? 아니야 이제 이준석은 이준석도 아니에요? 이준석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준석일 것 같은데. 이제는 이준석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준석이 아니다. 그럼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 사람 없다 그래요. 국민의힘 사람 없다. 국민의 사람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간접적으로 이재명 얘기를 이제 하는 거야. 처음에는 퍼센테이지가 낮네, 뭐 어쩌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이제는 분위기가 예. 국민의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까면 다 죽는다는데 그럼 아, 없잖아. 그러면은 김문수는 살아나겠네. 김문수는 관련이 없다는. 그리고 한동훈은 살아날 수 있는데 살아나겠네. 한동훈도 아까 보시면 제가 말한 것 중에 포인트가 뭐였냐면. 김건희 씨랑 한동훈 씨가 친하다가 찢어진 결정적인 계기가 익십계기라고 우리가 이제 보면 돼요. 그게 작년 말, 그다음에 작년이라 그 재작년 말 2023년 10월 달이나 이때 하고 네. 2024년 4월 총선하기 전에 그렇죠. 1월 달에 이제 익십하고 있었을 때 사건이거든요. 네. 그때부터 한동훈은 김건희랑 거리를 둬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사실은 이 사람하고 이제 연결을 안 하고 있는 중인데 공천 개입 그러면 하려고. 그 전에 한동훈과 김건희의 사이하고 아. 그 이후에 한동훈과 김건희 사이를 비교해 보면 완전히 180도 달라졌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 180도 이전에는 김건희가 그렇게 명태균하고 짝짝꿍이었는데 한동훈이는 전혀 관계가 없을까? 예. 나는 다 안다고 봐요. 한동훈도 정보력이 있는 사람인데 전혀 그걸 몰랐을까? 전혀 말이 안 돼요. 2024년 10월 달에 당무감사도 있었어요. 국민의힘에. 당무감사에서 명태균 욕을 바가지로 써놨었어요. 그 보고서에 보면은.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한동훈이 몰랐다고? 절대 아니지. 다 알지. 예. 근데 이제 김건희가 너무 많이 끼어들고 너무 많이 개입한 걸 아니까 이 사람하고는 오래 못 간다. 이 사람 이러다 큰일 난다고 자기가 판단했겠지. 그래서 사실은 익집을 하면서 이 사람의 얘기를 안 들어주겠지. 그러면서 이제 공천도 몽땅 다 쌩까고 이것저것 했겠죠. 네.
그러고 나면 한동훈은 그 이전에 그럼 자기는 자유롭냐 이거예요. 아하. 안 자유로워요. 자유로울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때가 덜 묻었다. 그나마 덜 오염됐다. 이 정도뿐인 거지. 예. 제일 오염 안 된 사람은 김문수라니까. 김문수 후보설. 아무도 오염시킬 수 없죠 그분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차기 대선, 그러니까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후보도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이재명을 간접적으로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준석은 아니라고 또 하고 결국은 있으니까. 이재명밖에 없다는 걸 스스로가 이제 아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한테 와가지고 이재명은 절대 안 돼. 될 확률은 몇 프로밖에 안 돼. 막 이딴 얘기를 계속 했어. 네. 그러다가 차기 민주당에서 누가 그럼 대통령감이에요.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누구 얘기했는지 알죠? 이탄희 의원 얘기를 했어요. 저번에. 그러니까 이탄희 의원 얘기를 했다는 건 이번은 이탄희 의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중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번 사람이 누군지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오세훈 누구 다 죽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국민의힘은 다 죽이고 네. 남은 건 민주당밖에 없는데 자기는 말이 하기 싫고 이래서 빙글빙글 돌린 것뿐이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돌리고 있다. 빙글빙글 돌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제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네. 근데 저는 가장 궁금한 게 네. 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에 대한 악감정이 없나? 저는 사실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이런 관계들이 본질은 매간 매직이거든요. 자리를 공천을 주고 돈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사실 국회의원, 지방정부 수장 굉장히 공천받기도 어렵고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 세력이 있고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 군 장성 인사, 장차관 인사에 명태균 씨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쳤고 김건희 씨가 어떻게 그 인사 민원을 해결해 줬으며 마지막으로 명태균 씨가 얼마나 많은 그런 경제적 이익이나 아니면 권력적 이익을 네. 그 인사 청탁자에게 받았냐. 저는 이게 킥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네. 명태균 씨가 정말 지금 숨기고 있는 것은 그 황금폰 안에 그 매간 매직 관련 증거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렇죠,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네. 그건 뭐 자기가-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까고 싶지 않은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확실하지만 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됩니다. 그거 그럼요, 확실히 그럼요. 파헤쳐야 되는 것이고요. 또 언제 만나러 가세요, 명태균 씨? 아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KTX 타고 올라오시면 되겠어요, 좀 빨리. 아니 우리 집에서 KTX도 타러 가는데 힘들어요. 아. 타러 가는 게 힘들고 거기서 기다렸다가 뭐 타고 예. 오고 너무 힘들어요. 우리 집에서 가는 거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가는 게 제일 빠른데 네. 제일 편한데 아하. 어쨌든 10시간이 넘게 걸려요. 왔다 갔다. 아 너무 힘들어요. 가서 한 시간만 만나고 오시면 그리고 그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먼저 해버려요. 내가 질문할 시간도 없고. 질문을 하면 질문을 안 받아. 이런 질문 왜 하냐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막 말해. 그거 되게 하기가 힘들어요. 아, 극한 직업. 고생 네, 많이 정말 하셨고요. 극한 직업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묘니마님께서 박영호 화이팅 하시면 또 빨간색 슈퍼챗을 오, 보내주셨어요. 오늘 야, 오늘 좋습니다 아주. 지난주 박봉균을 확실히 이제 이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 큰일 났네. 박봉규 긴장을 좀 해야겠네요. 박봉규한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이러다 보면은 박영호가 월수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박봉규가 월수하자고 막 그랬었는데. 네. 야, 지금 이건 뭐 월수 전세 얘기는 박봉규는 쏙 들어간 걸로 알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월요일은 넘보지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 넘어서 못할 어.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좀 많은 댓글 중에 내용을 보면은 예, 노영희 변호사님 너무 좋다라는 댓글들. 네. 또 메이크업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아니 근데 제가 다음 주 금요일 날 저랑 일찍 방송을 했는데 네. 저녁 10시까지 식사를 못 하셨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왔다 접견 갔다 갔다 하시고, 온 날. 예, 식사도 못 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집까지 모셔다 네, 드렸습니다. 네,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식사도 네. 못 하. 너무 그래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명태균 이슈가 죽은 이슈잖아요. 그거를 그냥 우리 노영희 누님이 그걸 살려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탄했습니다. 야 저런 노력이 다 있어야 되는구나. 아유, 우리 노영희 누님 박수 한번 저희가. 오, 맞습니다. 누님 힘내십시오. 네. 예. 자, 김서연님도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또 거액을 보내주셔가지고, 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박영호, 박영호. 월요일 아침 9시에 오늘 한 주 살았습니다. 예, 계속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도 꼭 해주시고 오마이 TV 계속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